네, 이번 시간에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라이브 SDK를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SDK는 뭐 스카이드라이브라든지 뭐 메일, 캘린더, 메신저와 같은 다양한 윈도우즈 라이브 서비스들하고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붙이는 그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카이드라이브를 이용해서 그 윈도우즈 라이브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고 스카이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라이브 SDK 데모라는 이름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홈페이지가 해서 디폴트하고 홈페이지 두 개의 페이지가 있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그 라이브 SDK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라이브 SDK는 나중에 이제 라이브 SDK를 검색을 해보시면 라이브 SDK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라이브 SDK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 SDK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즈나 윈도우즈 폰용 SDK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운로드해서 저장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끄고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인스톨 했고요. 자, 이 SDK를 설치를 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서 이 설치된 라이브 SDK의 레퍼런스를 추가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라이브 SDK가 설치가 되는 동안에 금방 될 것 같네요. 피니쉬를 하게 되면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다시 방금 전에 생성했던 프로젝트를 열어서 레퍼런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레퍼런스에서 솔루션 익스플로러 레퍼런스에 오른쪽 클릭해서 Add 레퍼런스 누르시면 상단에 라이브 SDK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체크를 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라이브 SDK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SDK 쪽에 이제 삼각형 앞을 누르면은 JS랑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JS 밑에 보면은 윈도우즈 라이브 JS라고 해서 이 JS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이 라이브 SDK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윈도우즈 스토어 앱에서는 이 스토어 앱이 이 라이브 SDK를 사용한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devwindows.com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토어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토어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스토어 앱에 대시보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등록을 해서 스카이드라이브 데모라고 할까요? 스카이드라이브 데모, 아까 그냥 이름 라이브 SDK 데모라고 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SDK 데모라는 앱을 하나 등록을 하고 판매 세부 정보를 무료로 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테스트를 위해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뭐 누구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고급 기능 설정에 들어가면 라이브 커넥트 서비스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브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걸 눌러서 이 앱하고 라이브 서비스를 매칭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원님의 앱이 라이브 커넥트를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다음을 검토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회원님의 앱을 인증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링크를 클릭을 해서 각각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앱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 앱 ID 값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연 상태에서 솔루션 탐색기로 이동한 후 노드 프로젝트 노드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토어를 가리키고 스토어에 외연 연결을 해서 다음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라이브 SDK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제 스토어에 앱을 등록을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토어 메뉴에 앱을 스토어하고 연결시키는 게 있고요. 여기서 사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눌러서 개발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개발자 계정 로그인을 해서 제가 아까 등록했던 이 라이브 SDK 데모라는 스토어 상에 있는 등록 정보와 이 프로젝트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면 어소시에이트 연결해서 스토어 kit에 대한 인증서가 내려와서 이게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앱을 먼저 연결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인증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서비스 패키지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암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커넥트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의 앱을 표시하는 중이라는 그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나중에 사용자에게 이제 이 앱을 허용할 때 나오는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서비스 계약 URL이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앱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침에 대한 URL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걸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해서 리다이렉션 URL이나 요거까지 세팅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이 라이브 SDK에 대한 사용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이브 SDK 사용에 대한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부터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하실 일은 앞서 보신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 프로젝트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홈 페이지에 HTML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min.js, UI.js가 들어있는 바로 밑에 부분에다가 스크립트 src 해서 라이브, 이제 이 주소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이 윈도우즈 라이브 JS 파일을 선택하면 URI가 나옵니다. 그래서 URI를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인 로그인을 하기 위한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sign in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div 태그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로그인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벨을 하나 추가를 해서 info라고 해서 임시로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인인은 컨트롤이 되고 이거는 이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홈.js 파일을 열어서 계속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홈.js 파일에서는 이제 레디 부분에다가 페이지가 준비가 됐을 때 실행 함수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윈도우즈 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라이브 WL이라는 오브젝트의 이 함수나 클래스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WL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event 누르고 subscribe 하면 어떤 특정 이벤트에 대한 처리 핸들러를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백을 등록을 해줄 때 예를 들면은 지금 로그인을 할 건데 그러면 로그인이 완료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이벤트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에 대한 인증 로그인에 대한 결과를 구독을 하는 거죠. 이벤트에. 그래서 on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는 거고요. 밑에 on 로그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벤트 핸들러 등록을 했으니까 실제 로그인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윈도우즈 라이브 서비스 API 이용하기 위해서 스코프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스코프는 이제 사용자에게 로그인을 한번 하면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자한테 허락을 한번 맡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겠느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스코프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인하는 사인인하고 윈도우즈 베이직 그냥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스코프를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윈도우즈 라이브의 UI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만들었던 이 HTML에 있는 이 사인인 이거를 로그인 버튼으로 전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UI를 이용을 해서 네임은 그냥 사용하기 위한 네임을 입력해주면 되고 엘리먼트라는 속성에다가 이 엘리먼트에 있는 ID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 로그인 버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로그인 버튼 만들어졌고, 스코프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벤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UI를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온 로그인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온 로그인에서는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뭘 해줄 거냐면 로그인이 됐을 때 이 로그인된 사용자의 이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라이브 API 펑션을 이용을 해서 그 이름 가져오는 거를 할 텐데요. 패스에 me 라고 주고 그 다음에 메소드에 get 이렇게 하면 그 현재 사용자 로그인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그 뭐랄까 명령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get 방식으로 해서 가져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이 되면 then으로 그 결과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펑션 리스판스 싱크 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펑션 지금 보시면 then은 뭐 success, error 이렇게 프로그레스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레스판스가 제대로 왔을 때랑 failed 됐을 때 두 가지에 대한 처리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왔을 때는 도큐먼트 아까 이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info라는 그 라벨 하나 만들었었죠. 이너 텍스트에다가 hello 리스판스 날라오는 거에 보면 nam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자 이름을 가져와서 hello라는 이름과 함께 인포에 뿌려줍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 오는 경우라고 하면 여기다가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리스판스 페일드의 에러 메시지 지금 보시는 이런 그 내용들은 그 라이브 SDK에 보면은 다 그 설명서들이 있기 때문에 뭐 API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개인에 대한 정보 가져와서 그 이름을 출력해 주는 것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사인인이라는 버튼이 제대로 나오면 이 그 라이브 SDK가 제대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인의 로그인 이미지까지 이렇게 제대로 나왔는데 사인인을 누르게 되면 사인인에 대한 처리가 진행이 되면서 인증 화면이 나오는 거죠. 인증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이름, 성별, 공개 사진 등 개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수락 화면이 나오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아웃, 이렇게 사인 인에서 사인 아웃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밑에 원래는 헬로 해가지고, 이제 나왔네요. 헬로 황리건이라고 해서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API를 이용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출력하는 것까지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 기본적인 로그인에 대한 처리를 했는데요. 이 로그인에 대한 처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사용자의 파일을 스카이드라이브에다 한번 올려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파일 업로드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볼 텐데요.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파일 업로드를 실행을 하는 버튼을 하나 추가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HTML에다가 라벨 밑에다가 이제 버튼 하나 추가할 거고요. 버튼의 아이디는 뭐 업로드 버튼이라고 이름 주고 파일 업로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버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에다가 핸들러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의 핸들러는 이 UI 밑에 있는 여기 부분에다가 도큐먼트 get element by AD 업로드 버튼 add event listener 클릭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등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맨 마지막에 로그인 밑에 펑션 업로드 파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파일 업로드 하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는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은 그 파일 업로드할 파일을 사용자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오픈 파일 피커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픈 파일 피커를 이용해서 특정 뭐 예를 들어 내문서에 있는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픈 피커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 그 파일을 받아서 어싱크콜에서 그 파일을 집어다가 그 윈도우 드라이브 API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보면요. 피커를 일단 생성을 해야 되고요. 뉴 윈도우즈에 스토리지 파일 피커죠. 피커즈에 파일 오픈 피커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커에 파일 타입 필터를 적용을 해서 뭐 모든 파일 다 할 수 있게 그냥 별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열 형태로 전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을 선택을 하는 픽 싱글 파일 어싱크를 실행을 하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넘어오면 펑션 파일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 파일을 넘겨받았으니까 이 파일에 대한 그 전송을 해야 되겠죠. 일단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이제 요청을 하고요. 로그인을 하는데 이제 앞에 스코프가 그 사인인하고 베이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카이 드라이브에 스코프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라이브에 스카이 드라이브 업데이트에 대한 권한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다시 한번 그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는 된 문을 이용을 해서 펑션 일단 이렇게 헷갈리니까 잘 구현을 해 놓고요. 펑션에 리스판스 결과물이 오면 이제 이제 이거는 로그인을 한 거고 로그인에 대한 결과죠. 로그인의 결과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는 다시 윈도우 드라이브에 보면은 백그라운드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죠. 뒤에 바로 다운로드도 있는데요. 업로드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볼 거고요. 오브젝트 프로퍼티가 들어가고 컬백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게 만약에 끝나면 then으로 해서 다시 처리를 해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달하는 오브젝트는 그 아까 보셨던 이 그 API하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패스에 미의 스카이 드라이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네임은 파일 지금 받은 파일 있죠? 파일의 파일 네임을 전달해 주면 되고요. 파일 네임 이렇게 네임 속성이 있는데 이거 전달해 주면 되고 파일은 실제 파일 인풋이라는 속성에다가 파일을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 파일이 있으면 네임 해서 오버라이트 하라는 옵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일을 이렇게 하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업로드가 실행이 되고요. 바로 이제 결과로 저장이 되게 되면 리스판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 만약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스판스 failed 해서 실패한 경우에 대한 처리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올라갔다는 테스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인포에다가 이너 텍스트 업로디드 파일 이렇게 해서 파일이 올라갔다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났으면 도큐먼트에 get element info에 에러 calling API 이렇게 해서 리스판스에 failed 에러 메시지 이렇게 해서 전달해 주겠습니다. 리스판스 맞죠? 레스판스를 잘못 썼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된 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된 문에서도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업로드에 대한 걸 했는데 이 로그인이 실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그인이 실패하는 부분 조금 헷갈리는데 조심하셔서 이 펑션이 나오는 그 다음 부분에다가 다시 콤마를 넣어서
펑션을 해서 만약에 로그인이 실패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리스폰스 failed 하나 더 넣어서 여기 도큐먼트 이거 그냥 복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쭉 복사해서 콜링 API가 아니라 사인 로그인이 실패됐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전체 파일 리스폰스 페일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파일이 싱글 파일을 가져오는데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선택을 안 하고 취소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지금 닫는 곳이 어디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 댄이 여기 있고 요게 파일 여기죠. 여기서 컴마에서 여기서 펑션 이건 리스폰스가 아니라 파일 페일드니까요. 이런 이름을 주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도큐먼트에 에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cannot upload 파일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내용은 좀 길었지만 실제 업로드하는 부분의 코드는 굉장히 짧죠. 그래서 파일을 피킹한 다음에 여기서 업로드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누르고요. 그럼 파일 이제 고르는 게 나오죠. 그래서 파일 사진을 하나 올려볼까요? 시놉스키 사진이 있는데요. 열기 해서 하면은 이제 사인인을 다시 하죠. 왜냐면은 스카이드라이브 액세스 및 편집 기능 권한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누르면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업로딩을 막 하고 있겠죠. 백그라운드 업로딩을 막 하다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 인포에 업로디드 파일 이렇게 해서 파일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카이드라이브에 제대로 올라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 스카이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업로드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카이드라이브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지금 보시면 하단에 방금 올린 스카이드라이브의 이미지가 제대로 올라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앱에서 이제 파일을 선택해서 올린다든지 다운로드도 마찬가지로 구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카이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공유한다든지 쉐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싱크를 해가지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는 사용자들 모두가 갖게 되고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카이드라이브를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의 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자사의 클라우드나 개발자가 클라우드를 안 갖고 있더라도 이 개인 사용자 갖고 있는 클라우드 계정을 이용해서 스카이드라이브 계정을 이용해서 앱을 구현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클라우드 앱 사례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